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꿈만 꾸고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정도가 떠오릅니다. 김연아의 점프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긴 합니다.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내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여길 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역사는 식민사관으로 오염됐다 하고 세상은 친일파들의 후손이 대대로 득세하는 중입니다. 저 같은 소시민은 어디서 뿌듯함을 찾을까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여차하면 범칙금 스티커나 발부하는 게 그런 게 국가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생목숨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바라만 보았던 집단 아닙니까? 답답하지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 풍납토성의 비밀에 대해 듣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풍납토성이라는 원자폭탄의 기폭장치 안전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폭파시키시죠.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처음부터 센 거 하면은 그러니까 예. 좀 약한 거부터 천천히 얘기해 나가죠. 예. 그러니까 어제 몽촌토성에 집착하는 이유를 얘기하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몽촌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어도 지금 발견된 유물로는 4세기가 중심이고 빨라도 3세기 후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예. 자기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예.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자기들의 역사책에 딱 맞으니까 아직도 이쪽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다. 예. 예. 근데 사실 몽촌토성이라는 게 가서 위치를 보면은 예. 왕성의 위치가 될 만한 거는 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구릉에 올라가 있고 네. 그게 내부가 14만 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14만 평이거든요. 근데 그 내부를 보면은 산줄기가 이렇게 안으로 뻗쳐나오는 형태라 예. 집을 지을 공간,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얼마 안 네.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백제 정도의 나라가 그 왕궁도 아니고 왕성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좀 민망하거든요. 바보같이 그런 데 지었을 리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뭐 네. 나중에는 또 풍납도성에도 반전이 있지만 어쨌든 예. 그거에 비해서 풍납도성은 굉장히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몽촌도성보다는 풍납도성이 비중이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유물 같은 게 또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연대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앞으로 나오는 게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논란 중에서 서울대 출신 고고학자가 하나 발굴하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발굴한 데는 4세기인가 5세기인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 봐라 이거 후대 건데 왜 그러냐 이러거든요. 그럼 앞에 발굴한 사람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밝히는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발굴한 데는 이게 나왔다는 얘기만 서로 앵무새처럼 되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이 학계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나쁘게 보면은 예. 논란을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겠다고 결론 짓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 버려요. 나는 내 길 갈 테니 당신은 당신 길 가라고 나오는 건데 정치인들보다 더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과서가 두 가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놈 걸로만 쓴다. 쓰죠. 그러니까 전에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교육 강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강화하면은 결국 기득권자들 역사 강요하는 게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오류로 굳어진 거를 교육시키는 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강제로 예. 시키면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그걸로 시험 치고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결국 그 사람들 논리를 머릿속에 꾸겨놓을 수밖에 없죠. 시험, 공무원 시험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 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 어른하고 반대로 국사 필수를 할 때 의구심을 표시하는 게 결국 이래서 그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예 더 막가가지고 이제는 아주 기초 상식도 모르는 백제가 먼저인지 고려가 먼저인지 모르는 수준까지 가니까 이제 더 문제가 돼버렸지만. 교육, 역사 교육은 해야죠. 어찌됐건, 예,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답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 앵무새처럼 자기 주장만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온 데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누구 측정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든가. 네, 과학적으로 밝혀내야죠. 근데 서로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옆에서 보기에도 사실 그것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합리적인 해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대의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의 맹점이 뭐냐면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논리에 속기 쉽습니다. 여기 판 유물이 4세기께 나왔다, 5세기께 딱 나왔다 이런 말을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게 5세기 거니까 풍납토성 5세기 이후에 지어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지역에 한성백제는 예. 계루왕 때까지 있었단 말이죠. 4세기, 5세기, 심지어는 6세기, 7세기 때 유물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후대 유물은 당연히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왔으면 그건 있는 거고 실제로 나온 거는 앞에 게 잘못됐느냐 마느냐 이걸 따져야지 내가 판 게 후대 유물이 나왔다? 아무 소용 없는 제일 주장이에요. 빨리 제일 오래된 것이 기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으니까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묘하게 내가 판 게 4세기 거니까 이게 여기는 4세기 지어졌다 이런 논리로 묘하게 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졸한 눈속임이잖아요. 그건 참, 그 풍납토성 쪽에 이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 현장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유난히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 아파트를 사실은 1년 넘게 공사를 못 해가지고 네,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거든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이거 손해가 간 게 발굴하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공사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화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현장이. 바로 그게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예. 이것도 사실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예. 그게 바로 풍납도성을 방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파는 대로. 네, 파는 아파트 대로 현장이 이제 굉장히 아까 큰데. 말했듯이 엄청난 유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포크레인이 가서 한 산만 떠봐도 엄청난 유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불과 6m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판 게. 근데 거기에 왜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됐냐면은 네. 여기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기존 학계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살던 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올림픽 공원 만들려고 구제 발굴했잖아요. 그러니까 몽촌토성은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왕성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88년에 구제 발굴하면서 발굴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내가 발굴한 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학계에서 나오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몽촌토성은 발굴하니까 별로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으면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왕성 아니야 한마디 했더니 그래 왕성으로 몰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왕성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부각이 되면은 그건 자기가 발굴했던 게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뿔렸구만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인정 못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체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유물 그 해석력으로 들어가면은 예.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6세기 이런 유물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성벽에 관한 얘기는 뭐 그거보다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맨 안쪽에 있는 성벽의 그 핵심에서 그게 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벽을 썼으면은 여기부터 쌓을 텐데 처음에 싼 부분이 이러면은 이건 옛날 거다 이런 논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맹점이 있는 게 이 풍납토성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겪고 특히 홍수가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네, 거긴 뭐 항상 물이 이렇게 쓸려 다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성벽을 쌓았으면은 이 한 기원전 한 1세기 정도 예. 요쯤에 샀다고 그러면은 한 3, 40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성벽 무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집안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나고 뭐 홍수도 나고 하다 보면 성벽 한 귀퉁이가 완전히 쓸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쓸려 나간 상태에서 뻥 뚫린 성벽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럼 4세기나 5세기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싹 드러내고 다시 지을 수도 있잖아요. 보수했겠죠. 그런 가능성은 죽어도 생각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먼저 발굴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 그러면 왜 다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꺼내는 것 자체를 무슨 죄로 여기는지 그 학술 토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말을 할 눈치만 보이면 아예 발언권 안 줍니다. 폭납동은 지금도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도 앞에 이제 측정한 게 완전히 잘못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10여 개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예. 또 주변에 있는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걸 봐도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자리터 형식을 봐도 그렇고 청동기를 봐도 그렇고 그 많이 일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보니까 삼국지 위지동이라는 기록이 그렇게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삼국사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몰아갔는데 뭐 타레가 태어난 그 뭐 시기가 뭐 앞뒤가 안 맞는데 막 이런 거 가지고 설화라고 하나 막 보죠? 설화라고 해가지고 몰아갔는데 근데 중국의 삼국지에는 아까 성이 없다는 표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바로 한 두어 줄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성을 쌓을 때는 장정을 어떻게 동원하고 얘기가 나와요. 성 없대더니. 그러니까 거기도 오류가 삼국지가 있네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울대 출신들은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은 앞에 나오는 성하고 뒤에 나오는 성이 다른 거래요. 서로 다른 성이다. 근데 무슨 근거로 다르다 그러냐? 상황을 보니까 다른 거여야 된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건 그냥 글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죠. 뭐든지. 그러니까 그게 예. 전혀 다른 거를 의미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은 다른 걸로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삼국지 체제를 따라가는 게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따라가면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주장하는 근거를 아무리 들어봐도 납득할 만한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 맞춰서 어떤 성이 나와도 3세기 이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무슨 당위성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 선을 자기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에 의하면은 위수사학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논리, 예. 이거를 지키는 걸 역사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말이네, 위수사학. 그런 말까지 이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집착이 심각했던 겁니다. 역사가 무슨 연구하는 사람 겁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후대에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럼요. 그 앞 시대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그 경험에서 교훈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역사학자들은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주장과 논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논리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논리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순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근거,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관심 받기라고 보셔도 돼요. 학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만큼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어느 분야보다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이라서 기술자의 양심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차를 고치러 갔는데 카센터에 있는 정비 기술자는 저보다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손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 그러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전문가 집단이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기술자의 양심이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걸 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저건 믿어야 되니까 그냥 갖다 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알아보는 놈은 죽여라요. 우리가 훨씬 더 수가 많으니까. 수도 많고 예. 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과자 같은 건 아니 먹으라는 내놓은 과자 집어간 게 왜 절도입니까? 그거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절도래요. 아니 한 손에 음료수 있고 한 손으로 문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좀 민망한 얘기를 교수라는 사람이 눈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런 거 하는 게 그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학계도 숫자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견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카르텔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놓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나쁜 놈으로 몰고 싶으니까 너희들도 동조해라는 거고 또 그렇게 몰면 얼마든지 너 나쁜 놈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사실 많이 당해봤거든요. 전 말짱한 박사놈은 표절로도 몰려봤으니까. 벌쩍 보면 아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표절로 결론이 났더라고. 이런 게 일이니까 사실 이런 정도 이권 걸린 문제는 뭐 많이 있어 보면은 저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다는 걸 좀 느끼죠. 이걸 해서 이렇게 어떤 뭐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진짜 이권 같은 것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그걸 잘 모르니까 문제인데. 저희들은 모르죠, 그런 거. 실제로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면은 네. 발굴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학자들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발굴 사업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 많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삽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부수로 털면서 해야 되니까. 부수로 털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한 200~300억을 갖다 묻어놨는데 쓰도 없고 그러고 제가 정말로 속이 뒤집히는 게 인부들이 옵니다.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붓으로 털고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그 발굴 사업이라는 건 건설회사 못지않게 네. 뭐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냥 돼요. 봐도 다 돈이죠. 사람이 다 돈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 용납을 해주겠어요. 그 건설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손해보면서 그걸 용납을 해주는 게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역사니까요. 우리 역사에 뭐 중요한 자료를 발굴해내는 건 이런데 그렇게 발굴해내는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갖다 붙이고 이래버리면 그걸 해주는 보람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건설회사 못지않게 학계에서도 이 발굴을 누가 어떻게 맞느냐. 이거는 제가 또 학계의 주도권이 달리잖아요. 그 발굴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거 잘못 발굴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또 일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굴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또 그 업계에서 일거리가 생기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문제가 걸리고 또 그냥 뭐 돈 따는 문제만 걸리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여기가 왕성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거 벌써 학자로서의 체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고학자가 이 논문 쓴다는 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파는 사람 따로 논문 쓰는 사람 따로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판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 학술에 맞게 하고 싶거든. 그러겠죠, 암만 해도.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논리에 맞는 유물에 먼저 눈이 갈 테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납도성 같은 걸 발굴하는데도 참 난점이 있었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고학자 한 사람이 그 밤중에 그 공사 현장에 잠입해가지고 사진 찍고 언론사에 돌리고 그래서 막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공입니다. 그 기사 났었죠.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슬슬 반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풍납토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게 이제 3세기 후반만 아니면 3세기 중반만 이전이면은 단순히 이제 이때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 삼국지 위지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 이거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이 시스템을 깰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풍납토성도 나중에 알고 보면 50보 100보예요. 풍납토성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가지고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성백제방관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네. 너의 적이 틀렸다고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50보 100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100보를 도망간 병사한테 50보 도망간 병사가 저런 비겁한 놈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우습죠. 사실 100보든지 50보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비겁한 그렇죠. 행동인데 근데 풍납소송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성글에서 14만 평 몽촌토성 14만 평 가지고 작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풍납토성은 내부 실평수가 얼마냐면은 물론 몽촌토성도 성벽까지 하는 거니까 내부까지 하면 한 8, 9만 평 나올 거고 풍납토성도 내부 하면은 17만 평 정도 나와요. 17만 평, 한 18만 평 이렇게 나오는데 18만 평 그러면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17만 평. 왜 그걸 넓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청와대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게 그거 뭐 몇천 평 됩니까? 청와대 자체는 사실 면적 얼마 안 그러니까 뭐 건평까지 다 해봤자 그게 좀 뭐 만 평이나 될까 말까 이렇잖아요. 제가 아는 한은 뭐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안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단위가 10만이면 엄청 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10만 평 이런 순간에 와 크다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일산 호수공원의 3분의 2 정도 면적이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 그냥 한눈에 보이는 면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가서 구경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를 우습게 봐버려요. 일본에 가서 보면 저도 직접 일본도 앞서 가서 봤는데 일본은 조금 후회되지 않는 그 100년, 200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차이에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느냐면은 일본의 왕궁이 아까 왕성이라 그랬잖아요. 왕궁이 80만 평입니다. 궁 하나가요. 그러니까 그 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왕궁이 80만 명이고 왕성이 800만 평, 880만 평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제 왕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왕성이 17만 평이면은 일본하고 백제하고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방후원분 같은 거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전방후원분은 실질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걸 만들었다 하면은 쓸모가 없어도 사람들 동안에서 20년, 30년 지어도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물로서 크게 지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방후원분하고 비슷한 건 중국에서도 진시황릉밖에 없어요. 무덤으로 보면 고구려 뭐 적석 좀 크다 그러는데 한 30m예요. 전방후원분은 뭐 그 앞에 있는 원의 지름이 막 100m 이러거든. 그거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고 일본 가면은 전방후원분 못 찾습니다. 저 있는데 지도 찾아서 갔다가 어디 있어 하고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산이 그거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궁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현실에 써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게 쓰여지고 사람이 어쨌든 거주를 하는 게 궁이죠.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게 단순히 왕이 사는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잠만 잡니까? 그렇죠. 직무도 봐야 되고 외국에서 사절 들어오면 거기서 대접도 해야 되고 참모들하고 중요한 정책도 의논을 해야 되고 온갖 업무를 거기서 다 봐야 해야죠.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위로 올라가는 건축 기법이 발달을 들였으니까 그게 다 옆으로 완성이 되고 더군다나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외국 사실들이 왔을 때 아니 바다 건너 일본에만 가도 80만 명짜리 왕국에 넓은 데서 대접하고 거기서 뭐 일도 보고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초가집 같은 데 와가지고 대접해 보세요. 그 나라 위상이 쓰겠네. 꼴이 안 나겠네요. 그건.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 가보세요. 지금 거기 전시물에 그 왕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귀족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그러는데 백제 왕하고 귀족들이 초가집에서 업무 보고 있는 걸 복원해 놨어요. 초가집은 좀 심했네요. 근데 그 백제가 그런 나라였다고 지금 우리 돈으로 지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백제 이미지를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조상들, 내 땅의 역사를 굳이 안 좋은 쪽으로 갖고 가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아까 말했던 삼국지 위지동의 전체에서 꽤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문화적 매국이라고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은 국립박물관 가보면 사람들이 이거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삼국시대실이 있는데 원삼국시대실이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가보면은 있어요. 네. 그 왜 원삼국시대실이 있냐면 그게 3세기가 기준이에요. 3세기 이전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이거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앞에다 원자 써가지고 우리나라 이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합니다. 뭔가 좀 확실한 그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 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역사니까 조금 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없으니 나머지 반전은 좀 연장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는 이긴 자가 쓰겠죠? 신라가 이겼고 고구려가 강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백제는 자기 스스로를 남길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이긴 자들이 백제를 훌륭한 국가였다고 기록할까요? 어쩌면 이때부터 백제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충청도는 뭐 핫바지니 뭐니 뭐 헛개비 취급하고 전라도는 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습니까? 농담이지만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이니까 저는 백제인입니다. 제가 백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눈에 힘을 주면 웃기는 일이죠.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연구가 틀렸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대사가 뒤집힐 문제를 개인의 고집이나 자존심 때문에 외면한다면 그건 괜찮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역사에 대해서 유난한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불편합니다. 역사란 연구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늦게나마 몽촌토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점은 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개발 논리에 밀린 유적은 없는지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역사를 묻어버리면 우리가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